자, 오늘 읽을 책은 유품 정리사가 써내려간 떠난 이들의 뒷모습, 남겨진 것들의 기록, 시간이 멈춘 방을 정리하며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는 일. 지은이는 김세별, 전애원 님이 지으셨습니다. 시작할게요. 문을 열기 전부터 방에 드리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 문틈 사이로 죽음의 냄새가 새어나온다. 방 안에는 떠난 이의 자리가 선명히 남아있다. 나뒹구는 술병과 쌓여있는 고지서, 시간이 멈춘 방에 남아있는 떠난 이의 인생과 고뇌, 저물어버린 꿈과 사랑.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마음을,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관심 어린 눈길을 보내주었다면, 때로는 작은 다정이 타인의 세상을 구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더는 홀로 쓸쓸히 떠나는 이가 없는 내일을 꿈꾼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닫힌 방문을 연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기록한다. 첫 번째, 갑자기 찾아온 이별. 고인의 딸을 말하는 내내 울면서 횡설수설했다. 그 목소리에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11월 초 한참 날이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젊은 여자의 의뢰를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서울에서 한참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울산이었다. 전날 출발해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다. 의뢰인보다 일찍 도착해 집을 둘러보는데 강아지 시체가 안 보였다. 통화할 때 키우던 강아지도 같이 죽어 있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가장 먼저 찾아보던 중이었다. 그때 고인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강아지는 따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했다. 사고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오래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혹은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도움을 받아 별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혼자 살면 때려 놓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곤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 사는 탓에 즉시 발견되지 않아 고독사로 분류되는 것이다. 집에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취직한 후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아버지가 계신 본가에 다녀갔다고 했다. 고독사 현장은 보통 고인의 물건으로 가득하지만 이번에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짐을 모두 정리해야 했다. 시체가 가득한 물건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물건은 폐기 처리한다. 산 사람의 물건이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럼에도 그런 물건을 처리하자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바쁜 생활 탓에 그냥 남겨뒀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자 했던 의미 있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가끔 이곳에 왔을 때 꺼내보고 싶었던 것들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미마저 버려져야 할 상황이라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여느 고독사 현장과 다를 바 없이 화장실에 잔뜩 깔린 이불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변기 앞에 붓배물이 가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다. 고인의 나이 58세. 100세 시대인 요즘에는 아직 한창 때다. 고인은 딸아이가 독립한 후 홀로 강아지를 키우고 일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아저씨였다. 딸 사진을 방 한편에 여러 장 놓아둔 아버지. 아이는 28세였다. 20대 중반에 백화점에 취직해서 이제야 업무가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물건을 정리하던 중 딸의 수첩을 발견했다. 스스로 자존감 깎지 말기,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기, 아빠와 밥 먹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취직 초창기에 써놓은 메모였나 보다. 과거의 노력과 열정 한 자락이 담긴 물건. 그렇지만 버려야 했다. 두고두고 보려고 남겨둔 수첩이었을 텐데. 누가 들을까 얼른 고개를 흔들고 내쉬던 한숨을 거뒀다. 아버지가 죽음 후 방치된 시간은 일주일 남짓. 남의 일이라고 매일 연락 드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78세, 88세도 아니고 이제 겨우 58세였다. 아직 젊으셨고 얼마 전에 뵀을 때도 잘 지내고 계셨다. 지병도 없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니 매일같이 안부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28세, 아직 누군가를 챙기고 책임지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자식들도 명절에나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아직 30도 안 되었으니 자기 삶을 개척하기에도 벅찬 시기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한참 많은 때다. 취직한 후 처음에는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독립을 했고 이제야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한숨 돌렸으니 다시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버지와 상의했었다. 아버지는 이제 와서 왜 다시 장거리 출퇴근을 하냐며
거절했다. 내가 아직 젊고 일도 하고 있지 않으냐. 나는 혼자 있어 너무 편하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누가 봐도 맞는 말씀이었다. 이제야 여유가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 부르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상상조차 못했던 사고였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죽음조차 뒤늦게 알았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오기보다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까맣게 밀려와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키우던 강아지까지 죽어 있었다. 괜찮다는 말을 믿지 말아서 했을까요? 전 아직 젊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독립하지 말고 아버지랑 함께 살았어야 했을까요? 바쁘더라도 잊지 말고 매일 전화를 드렸어야 했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단 하나 늘지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있던 단 며칠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둘이나 잃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번 일은 사고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독사는 사회적인 문제고 예방하기 어려운 사고다.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도 24시간 함께 할 수는 없기에 돌연사는 더더욱 예방하기 어렵다. 후회는 남을지언정 냉정히 말해 자책할 이유는 없거늘 남겨진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먼저 떠난 사람은 남은 이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을까? 떠난 자는 말이 없으니 물어볼 수 없지만 자책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은 확실히 아닐 것이다. 불행한 사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모두 치웠지만 아이 마음에 남은 흔적과 상처는 내가 지워줄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이 고인의 딸에게만은 빠르게 흐르기를 바랐다. 시간만이 치료할 수 있는 상처가 어서 아물기를, 너무 큰 흉터로 남지 않기를.